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경제활동 정상화 수혜주 찾기입니다. 정부가 오늘 백신 인센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사람에게는 모임 인원 제한이나 마스크 착용 등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건데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백신 확보에 숨통이 트이고 또 인센티브로 인해서 백신 접종이 빨라질 경우 경제활동 정상화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항공 여객 수요가 90% 가까이 회복이 되고 중국 역시 경제가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여행이나 항공, 화장품 등 일명 보복 소비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면세점과 백화점 그리고 화장품뿐만 아니라 영화, 콘텐츠 관련주들 그리고 백신 여권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야인스톡에서는 이 경제활동 정상화,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주, 찐 수혜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백신 접종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을 하고 있죠. 생각보다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제 백신 인센티브라는 카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백신을 계속해서 또 들여오기도 할 거고 국내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 자, 이랬을 경우에 백신 접종이 빨라지고 경기가 좀 다시 한번 정상화가 됐을 경우에 현재 가장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곳은 아무래도 여행, 항공 관련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게 여행이라서 더 이쪽으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쪽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그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망 어떻게 보세요? 좋을 걸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초가을 정도 노 마스크가 시행되지 않을까. 백신 접종 완료한 사람들을 그러면 한 뭐 3개월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자녀 백신을 주변의 동네에서 30세 이상 분들은 자녀 백신에 대한 예약을 해놓으면 제가 오늘 이렇게 조회를 해봤더니 제가 있는 사무실 근처에 뭐 옆에 좀 내과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백신 접종 많더라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됐는데 백신은 뭐 되고 안 맞았어요. 남았으면 문자 서비스 해놓으면 오잖아요. 그죠? 그럼 바로 뛰어가서 10분 맞으면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뭐 방송하니까 빨리 맞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내일부터 해놓을 생각인데. 저도 오늘은 좀 맞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예약대가 맞아야 될 사람이 이제 지금 65세부터인 건데 근데 한 20%는 맞지 않지 않겠나. 그리고 또 부정적인 이슈도 있고 하니까. 그쵸, 좀 걱정거리도 있긴 요즘 하지만. 보면 막 어디에 보면 뭐 어떤 가짜 뉴스처럼 막 분석해서 맞으면 얼마 죽는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 다 믿을 수 없는 것이니까 이럴 때 이제 그런 제도도 시행되니까 맞고 싶은 사람 빨리 지금 뭐 다음 달 정도 6월 달에는 뭐 60세 이상 주로 맞거든요. 그러면 우리 뭐 40, 50대들은 주로 7월까지 맞지 않을까 발효할 거면 한 2천만 명 정도만 맞아도 경제활동 인구가 한 2,800만 명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많이 좋아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 자유롭게 좀 다니지 않을까. 그래도 이 노 마스크에 자유롭게 다니는 건 국내에 한정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뭐 일본 여행 자제를 하듯이 그러면 아시아권의 인도뿐만 아니라 아주 멀었잖아요. 잡으려면. 그러면 인도가 이렇게 많으면 우리가 인도만 가고 유럽 가는 거 안 되거든요. 다 그러니까 그럼 일본도 있으니까 미국도 자제를 시키잖아요. 올림픽이 있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일본을 자제시키면 안 되는데도 여행 자제를 뭐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아시아 지역에는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유럽도 못 가고 다른 데 잘 못 가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으니까 결국 바이러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래서 국내에 주로 한정돼서 여행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행이 활성화되면 국내 여행 수혜주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여행을 다니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가족들도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돼서 뭐 직계는 말고 나머지도 옆에 친인척 못 모이잖아요. 그죠? 결혼식 행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지금 피해가 코로나에서 피해는 뭐 패스트푸드는 괜찮고 그다음 중국집도 배달은 괜찮은데 가장 외식 업종의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있잖아요. 뷔페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크게 한 이게 가장 피해가 됐었거든요. 음식 업종 중에서도. 그러면 이런 뷔페라든지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런 어떤 외식업이 이쪽이 확 살아날 걸로 보여요. 그러면 기존에 호텔에서 주로 이렇게 행사를 하잖아요.
많은 이제 호텔에 보면 뭐 뷔페도 있고 여러 가지 그쵸. 결혼식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호텔업이 실제로 수혜를 받고요. 국내에 그럼 외식업이 실제로 수혜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호텔과 외식은 비슷하게 같이 하니까 그러면 그동안 많이 못 가고 했던 게 좋을 거로 보이고요. 그럼 국내 여행이 한정되니까 뭐 국내 뭐 정성 카지노뿐만 아니라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그 GKL 이런 네. 것처럼 좋고요. 이렇게 해서 아니면 뭐 파라다이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 호텔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이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행 국내 여행 가면 주로 자기 자동차로 다니고 하는 비행기 타고 안 다니잖아요, 그죠? 해외 여행이 된다면 비행기라든지 다른 게 아주 좋겠지만 네네. 그래서 여행업 실제로 여행을 하는 투어 회사들 해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렇게 하면서 주로 하는 것은 실제 수혜가 크지 않을 걸로 보이고 결국은 호텔업이 수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까지는 문이 열리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국내 여행이 더 활발화되면서 외식업이라든지 국내 여행 관련주들 뭐 최근에는 제주도를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 제주도에 렌터카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관련 종목들 좀 찾아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가 이제 경제 활동이 정상화가 됐을 때 화학이나 건설주에도 확실히 좀 호재로 작용을 할까요? 요거 전에 제가 수혜주를 말씀 안 드렸는데 수혜주? 최대 수혜주가 네네. 대형주 중에는 호텔신라고요. 호텔신라. 요즘 오늘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동방원 새끼 때 말씀드렸는데 호텔신라 수혜주. 그다음에 맞죠. 아까 우리 채팅창에 저거 분노의 질주. 분노의 질주 본다고 해서 늦었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보잖아요. 옆에서. 그죠? 그거 주식 사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 네. CJCGV입니다. CJCGV에서 보잖아요. 요즘 코로나 시대인데 요즘 영화관에 그것 때문에 잘 돼요. 또 그 대형 팝콘, 네, 후대 그죠. 팝콘 그쵸. 또 인기 그래서 끌어가지고. 요즘 영화관에는 팝콘을 사서 못 먹지만 맞아요. 뭐 커피도 마실 수 있으니까 가서 근데 CJCGV 네. 이제 실적이 개선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GKL 그 세 종목은 핵심적이니까 저는 만약에 많이 빠진 가격 메리트가 있는 주식을 좋아한다면 저 차트에 나가는데 엄청 빠졌죠. 12만 8천의 고점에 지금 이 3만 원이거든요. 많이 빠졌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요즘 초보자들이 많기 때문에 동학개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게 잘 갈 걸로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CJCG도 아주 좋은 종목이고 호텔신라, GK 세 종목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여행주를 사지 마시고 이쪽이 낫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요 세 종목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다시 한번 이어서 경제 활동이 정상화됐을 때 화학이라든지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화학주는 만약 정상화됐다면 네. 이제 화학주가 수혜를 받잖아요. 마스크 만들면 다 하기 화학 관련돼. 그죠? 이제 롯데케믹 아니다. 대한유합 정말 롯데케믹도 그렇고 다 마스크에는 그 화학 재료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실제 다 100% 거의 화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학가 실적이 잘 나왔어요. 일본에도 그렇고. 실적이 잘 나온 것은 경기에 수요가 많이 있는 게 수요가 바로 관련된 코로나 관련된 수혜가 많았던 거죠. 마스크라든지 실제로 엄청난 수혜였으니까. 그러면 정상화되면 너무 마스크 벗어던지면 그 매출이 빠질 거 아니에요. 화학주는 피해줍니다.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면 네. 되는데 그래서 이번 이제 롯데케미칼은 벌써 3월 2일 날 고점 찍고 빠졌어요. 순수화학 롯데케미칼은. 이제는 LG화학은 물론 다른 이제 전기차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실제 이제 LG화학 자체도 지금 현재 못 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대한유화도 롯데케미칼하고 손수 쪽인데 벌써 2월 달에 고점 찍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철강 경기민감주도 물론 내려가 저 보시면 경기민감주 포스코도 지금 아까 네. 어떤 분이 포스코 사도 되냐 그런데 네네. 팔아야죠. 아, 그래요? 자, 포스코조차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경기민감주는 길어야 7월이에요. 화학주는 벌써 고점 찍었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반등하더라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수혜를 다 받았고 화학의 하나의 마스크라든지 그거에 대한 매출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네. 화학 잊어버리고 아까 제가 바이오 할 때 바이오 지금까지 바이오냐고 잊어버리라고 했잖아요. 건체도 가지 화학도예요? 화학도 일단 잊어버리자. 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이런 생각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를 못 만든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는 반도체 쭉 확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 다음에 계속 빠졌죠.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가 덜 생산되고 휴대폰이 덜 생산되니까 오히려 실적이 나빠지는 거 자동차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그래서 빠지잖아요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항상 빠지니까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은 대다수 그리고 경기 민감주가 요즘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물가 상승이 되니까 수혜주라 그래서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이제는 그 물가 상승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아주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도 지금 철강석 가격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빠지고 있어요. 그것은 일종의 이제 물가가 올라와서 그게 역으로 경기까지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테이퍼링도 올해 나오고 하게 되면 빠르게 나오면 그래서 네. 그런 게 벌써 주가 6개월 전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도 그렇고 빠지고 있고요. 화학주는 벌써 고점 찍었고요. 그 다음에 건설입니다. 건설이 아주 중요한 게 건설은 지금 아주 큰 모멘텀의 중에 하나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바로 고점 논란이 있는데 지금 고점은 아직 저도 뭐 몇 년 뒤에 고점인 어딘지 모르겠지만 네. 추세 하락은 몇 년 뒤에 나올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거든요. 3월 달에 있죠. 그러면 대선에서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관련된 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선이 시작되면 다음 정권에서는 뭐 여권이 답든지 야권이 답든지 어떤 누가 잡더라도 이 부동산 정책은 바뀝니다. 바뀔 거 보입니다. 저는 100% 그걸 확신하는데 어떻게 바뀔 거냐.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나머지는 투기성 자산은 어떤 제한을 하겠죠. 그대로 네. 여러 가지. 그러면 결국은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거래를 활성화시킬 아마 정책이 많이 나올 걸로 보여요. 그러면 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건 매물이 자유롭게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사라진다면 부동산은 어찌 보면 신규 물량 공급은 거의 미분양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미분양이 발생한다면 과거에처럼 2016년도 막 안 좋았잖아요. 그때 16년도, 15년도 있죠. 13년도 그때 미분양이 많았죠. 그 전에. 그래서 부동산에도 빠져.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미분양에 대한 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건설업은 벌써 매도를 생각하고 이제는 다시는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지금 당장 경기가 확실하게 좋다는 것을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화학주, 건설주, 뭐 그다음에 바이오주는 작년부터 뭐 그랬고요. 가을부터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쪽은 볼 것도 없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빠르게 이번에는 백신 여권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유럽연합에서도 백신 여권을 다음 달부터 도입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뚜렷한 도입 계획을 밝히고는 있진 않지만 관련주는 그래도 이러한 소식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백신 여권 관련주 좀 주목해도 괜찮아요? 백신 여권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백신 이제 받았는지 안 넣는지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백신을만 뭐 예를 들어서 한 수천만 명이 전자여권처럼 이렇게 지금 뭐 그렇죠. QR코드 하는 것처럼 그렇죠.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수혜주가 별로 없어요. 그죠? 요즘 맞잖아요.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QR코드처럼 꼭 전자여권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IT 시대에 그냥 휴대폰 들고 다니면 그 안에 다 있는데 네네. 그죠? 그러면 실제로 수혜가 아닌 거죠. 그거랑 연결이 되진 않을까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어디 가려면 여권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가면 되겠지만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맞아 확인증은 이제 온라인으로 있어야겠죠.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네. 어쨌든 그래도 관련된 백신 여권을 뭐 만드는 회사들은 뭐 그 단말기뿐만 여러 가지 그러면 좀 나아지진 않겠나. 물론 그 회사의 기업이 실제 나아지지만 네. 그래서 백신을 여건을 갖고 있다라 해외 쪽에 이렇게 다니는 것은 자유가 해외에 있다 자유와는 아주 불투명하다. 그렇게 봐야 될까. 물론 이제 백신을 2차 접종하면서 뭐 입국을 뭐 자유롭게 해서 뭐 단절 안 시켜 가겠지만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불투명하지 않을까 보고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뭐 국내 뭐 영화나 아니면 관람할 때는 있으면 출입시켜 준다든지 그런 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관련된 실제로 백신 여권 제정 업체의 수혜는 단기적으로 끝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백신 뭐 전자 여권뿐만 이런 여러 가지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실적이 크게 증가되는 것은 일시적이다. 추세적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다양한 방법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백신 여건에서는 그래서 어떤 업체가 크게 계속 지속적으로 수혜를 실적에 받을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경제 활동은 계속해서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수혜주는 어느 쪽에서 조금 더 찾아보면 좋을까? 오늘은 뭐 여행, 면세, 항공부터 시작해서 사실 음식이라든지 화장품까지 이 보복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소비주들 전체적으로 좀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느 쪽에 조금 더 집중할까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면세점이 잘 돼야 돼요. 면세점이 잘 돼야 되면 면세 해외여행이 자유롭게 그러니까 면세점 아직까지 노고 네. 그러면 호텔을 사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카지노 관련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 관련 이런 거 그래서 저는 뭐 마스크 폴리에 대한 어떤 수혜는 이 아까 말씀드렸고 세 종목을 중에 뭐 한 개를 하든 세 개를 네. 하든 비중 30% 확보하는 게 아주 좋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종목들은 이제 턴어라운드 실적뿐만 아니라 개선의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시작됐기 때문에 사면 당분간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수혜주는 현재는 경제 정상화되고 나면 배터리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두 개 업체고요. 네. 반도체는 오래 걸릴 걸 보이고요. 그다음에 썸머랠리 기대주가 선점하는 전략이 아주 중요하다. 썸머랠리의 선점에는 반도체도 이제 수급 개선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수급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갈 거로 보이고요. 배터리, 반도체, 그다음에 소비 레저주 아까 말씀드린 그렇던 업종 위주로 이제 썸머랠리를 기대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야인스톡을 통해서 이 경제가 정상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까?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관련 섹터들 가운데 조금 앞으로의 전망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일단은 백신 접종 빨리 맞고요. 우리 또 경제가 빨리 풀려서 우리 시장에도 그리고 우리의 또 계좌에도 포트에도 조금 더 정상화되어 가면서 수익으로 가득하기를 좀 바래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31분 지나가고 있고요. 뉴욕 증시 개장 분위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일단 출발은 상황이 괜찮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입니다. 다우존스 현재 0.18%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S&P 500 역시 0.2% 조금씩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네요. 나스닥 역시 0.3%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상승세를 장 내내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뉴욕 증시에서의 주요 이슈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에 이 오토파일럿 기술 오류로 좀 사고가 잇따랐었던 테슬라가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일부 차종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에 반드시 필요한 주변 환경 탐지에 레이더 대신에 카메라를 쓰겠다고 밝힌 건데요.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가 이달부터 북미 시장에 출하되는 모델 3와 모델 Y의 레이더 센서를 제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신에 8개의 카메라와 신경망 처리에 의존한 테슬라 비전 시스템이 기능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번 조치는 이달부터 북미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차량 2가지 모델에만 한정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와 관련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또한 모기지 신청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주 주택담보대출 신청 총액은 지난 전주보다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출 잔액이 일치하는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의 평균 계약금리는 3.15%에서 3.18%로 높아졌고요. 계약금이 20%인 대출의 경우에서는 0.36에서 0.35로 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재금융 수요는 한 주 동안에 7% 감소했고요. 1년 전보다는 9% 감소했습니다. 또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신청은 한 주 동안 2% 증가했지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4% 감소한 수치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닷새 만에 4만 달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한 5% 가까이 오르면서 4만 40달러 선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중국과 미국 당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그리고 세금 준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매도가 잇따랐고 이로 인해서 본격적인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그날 이후에 닷새 만에 처음으로 4만 달러를 회복한 수준입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4월에 6만 5천 달러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4만 달러 선에 멈춰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최근 들어서 금 시세는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죠. 가상화폐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세가 크게 출렁거리자 안정자산인 금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경제 회복 기대감 그리고 막대한 돈 풀기에 따른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상황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금값은 4개월 만에 최고치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로 가보도록 하죠. 현재 다우에서는 소비주들의 상승이 좀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키가 현재 1%대 상승으로 가장 큰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홈디포도 현재 0.7%대 강세입니다. 캐터필러도 0.8% 정도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또 트래블러스, 쉐보론도 오늘 0.4% 올라오네요. 인텔도 0.6%대 강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S&P 500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포드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행사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한 4%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요. 또 갭도 올라오고 있네요. 4% 상승입니다. 또 로얄 캐리비안도 1%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언더아머 3.3%. 오늘 대체적으로 소비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도 역시나 1.5%대 강세, 랄프로렌도 1.7%대 강세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으로 가볼까요? 현재 나스닥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으로는 스플렁크가 눈에 보이네요. 현재 2.6%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모더나가 2%대, 넷이즈도 2%대 강세입니다. 전반적으로 1%대 강세를 유지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룰루레몬 역시나 1%대 올라가고 있고요. 핀 듀오듀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 이어가네요. 1.29%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욕 증시 개장 분위기 확인했습니다. 네. 동방박사의 길 시간입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우리 동방박사님이 앞으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시간입니다. 채팅창에서 과연 오늘의 추천주는 무엇일까 하면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네요. 투게더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의 추천주 일단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님, 오늘은 어떤 길로 갈까요? 오늘은 일단 단기적으로 빠른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빠른 길로 가나요? 우리 일단은 먼 길,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길을 왔거든요. 팔아야 되는 길도 갔다가 미국 길도 갔다가 네, 맞아요. 자, 오늘은 빠르게 가는 길입니다. 빠르게 가는 길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오늘도 잘 갔습니다. 5%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상승세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는 종목인데 동방박사의 길에서 추천하는 이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미 정상회담에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혜주고요. 그래서 원자력 수출 모멘텀이 시작되는 어떤 수혜주다 이렇게 보고요. 올해 실적은 뭐 별로 안 좋겠지만 이제 향후에 안 좋은 게 다 반영되고 2022, 23년도 계속 좋아질 걸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한국전력이 중요한 게 경기가 정상화되고 났을 때는 포스트 코로나나 노 마스크에 중요한 게 바로 기업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거죠. 이제 이동 제한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장 가동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결국은 기업이 살아나고 경기가 살아나면 전력 판매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전력 판매가 늘어나면 한국전력은 실적은 물론 좋아지는 모멘텀이 됩니다. 물론 원자재의 가격도 영향을 크게 미치지만 이제 그러면 1분기에 전력 판매가 늘었습니다. 작년 5월 달에는 전력이 거의 50%나 남아 돌았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판매가 늘고 있어서 이제는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원자력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수출 전선을 같이 하겠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러시아라든지 이쪽에서 대다수 많이 잡았는데요.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합세해서 이쪽 시장, 원자력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쪽에 가지 않을까. 그래서 친환경 관련된 이제 가면 위험하지만 원자력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비용도 가장 적고 위험하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정책적인 것이니까 어떤 국가의 리더의 어떤 철학에 의해서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국내에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위험한 것을 감수하지 않겠다. 그래서 원자력을 줄인다 안 했잖아요, 그죠? 시설 공장 발전소를 만들고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네. 정치적으로 이제 리더가 그렇게 하면 할 수 없는 그걸 가는 거고요. 그러면 해외 쪽은 많이 커졌어요, 시장이.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석탄을 줄이고 이렇게 줄여버리면 석탄 발전 줄이면 원자력에 강하게 대처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자력은 결국은 친환경이니까 폭발하면 위험하지만 그래서 이쪽 시장이 계속 좀 성장하는데 우리가 좀 소외돼 있었으면 그동 수출에도 그렇고요. 신경을 별로 안 썼는데요. 이제 미국과 같이 신경 써서 수출 전선을 수주를 하려고 노력하면 당연히 한국전력도 수혜고 물론 네. 한국전력이 원자력 발전을 수주를 한다 하더라도 이 한국전력의 별도 단독 회사 기준으로 봤을 때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큰 비중은 차지하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수혜를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사실은 이제 한국전력의 항전 KPS분은 원자력 관리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이제 발전은 높아질 수가 없는 원자력 발전을 높여서 이제 전체 한국전력이 전력에 대한 원가 부담이 줄어들진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원전을 더 짓고 이런 것은 이번 지금 정부에서 거의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의 원자력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 단가를 낮춘 효과 이런 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한국전력은 결국은 해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실적에 적게든 전체적으로 다른 글로벌 쪽 보면 길게 보면 이제 내년부터 시작해서는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될 걸로 보입니다. 그보다도 지금 전체적으로 전력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경기도 회복되면 수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 올해 2분기부터는 실적은 실제로는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더 이상 예상하는 건데 이 예상은 바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일만 남아 있으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먼저 한번 실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왔으니까 차트는 나중에 보고요. 네. 실적을 보면 한국전력 실적 전망을 보게 되면 올해가 2021년도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은 239억 예상되고 물론 이제 1,000억 예상돼도 있고 근데 순이익은 적자가 나오는 거죠. 1조 3천억 적자. 작년에 한 2조 이익 났는데 순이익은 그다음에 내년부터 순이익도 전부 다 흑자로 가고 영업이익은 2조 3천억씩 많이 늡니다. 그러면 지금 5월달이니까 5월 끝나니까 내년에 확실히 좋아진다면 지금 사놓고 바닥에 사놓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한국전력은 네. 단기적인보다 중장기 투자한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배당도 주니까 올해도 1,000원 얼마 배당 줄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사놓고 쌀 때 사놓고 기다리는 게 잘 모르고 초보자들이 연세도 있고 초보자들은 요 종목을 싸게 사놓고 있는 것을 만약에 모멘텀 된다면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시세는 동학개미뿐만 아니라 가격이 싸다고 가격 메리트에 좀 들고 가도 안전하다가 생각한 주식으로 중소형주를 팔아서 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부터는 6월부터는. 그래서 중소형주가 계속 많이 빠지고 들어가자마자 늘 손해나고 올해는 작년 연말부터 안 좋았으니까 올해 2월부터는 그래서 안전한 주식을 사는데 대형주들 보니까 많이 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바이오전 작년에 끝났고 그러면 화학주도 이제 끝났다. 포스코 철강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갈 만한 게 없잖아요. 어디로 그죠? 가야 되나? 어디로 가니까 우리는 그죠? 어디로 가나? 그러니까 소비자 이런 거 있다 쳐요, 그죠? 그러면 잘하는 사람 일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안전한 주식이 요 주식이에요. 자, 제가 이제 이제 차트 보고 이번에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차트를 보면 과거에 지금 현재 그저께 월요일 날 한미 원자력 관련된 수혜로 급등했습니다. 네. 어제는 음봉으로 망치행 발사, 오늘 또 급등했어요. 자, 그런데 과거에 여기서 급등한 연료 연동제, 원가 연동제를 해서 그 모멘텀으로 급등했는데 이 원가 연동 3개월마다 이렇게 이제 책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그럼 여기서 많은 거래 실리고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추세 상승을 의미하는 건데요. 제가 이 한국전력은 이제 과거에 제가 다른 데서 전문가할 때 2013년도 6월 달에 강력하게 5월 달에 모든 IT가 끝났어요. 2013년도 5월에. 네. 최고점으로 다 끝났어요. 지금과 상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때 당시 2013년 5월 달에 IT가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 부품 고점 막 만 원짜리 2만 원대 5천가 그런데 그때부터 빠져가지고 몇 년 동안 빠졌거든요. 그때가 2013년 그때 5월이 바로 스마트폰이 성숙기에 들어가는 첫 해였습니다. 하반기. 그래서 스마트폰, 삼성전자도 안 간다. 스마트폰 안 간다. 그것처럼 IT가 다 지금도 IT가 고점에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IT가 시장 하락에 주도를 한 거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요때 이렇게 25,000원 제가 강력해서 38,000까지 간다고 해서 실제로 갔는데요. 이 종목, 이때 간 것은, 셰일가스 수혜주, 미국의 셰일가스의 혁명 수혜주가 이 1등주가 이거였습니다. LNG 이런 조선이 아니라 실어나는 게 아니라 가스를 실제로 원가 셰일가스가 되면서 가격이 유가가 폭락했잖아요. 폭락하면서 100달러 하던 게 밑으로 저 밑에 20달러까지 오면서 그러면 LNG 가격도 빠지고 하니까 실제로 한국전력은 석탄 발전뿐만 아니라 LNG 발전의 원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원가 빠지니까 수혜가 실적이 막 영업이익이 이때 당시에는 실적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 때 뭐 별로 안 좋았는데 그 이후에 영업이익이 막 12조까지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주가 이렇게 그럼 결국 이익이 늘어야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익이 12조까지 이렇게 늘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원가가 아주 올라와 있잖아요. 유가도 뭐 60달러 와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연료 연동제를 한다 하더라도 전기료로 계속 물가가 상승기에 전기료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전기료까지 올라가면 물가가 완전히 다 올라가니까 그렇죠. 못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맞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동제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 해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해주고 그에 대한 모멘텀은 뭐 크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면 이 판매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기료를 많이 올려주자 판매량이 늘어나면 되거든요. 작년에 안 좋을 때 작년 3월 5월 달에 한 2만 원 정도 할 때 19,000원 그때는 전기가 53% 남았거든요. 이제는 이제 정상 가동하게 되면 정상 팔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보다 훨씬 좋은 완전히 바닥에 탈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때와 모멘텀이 같아요. 모양도 똑같고요. 네. 과거에 이제 모양이 이제 왔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현재 구간은 과거의 모양 기술적으로 여기 모양입니다. 그럼 여기 모양이 그래서 바닥이죠. 이제부터 추세 상승을 아마 이번에 여기에 27,000원과 3만 사이 얼마 전에 고점 작년 10일 고점 돌파를 하는 것은 저는 기정사실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제가 요 조식은 이제 작년에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실제로 여기서 이제 수혜 이제 사라고 그랬었는데요. 그 다음에 다 재료가 나와서 연료제 재료 나와서 폭락하고 다시 이제부터는 사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모습이 수렴하고 시작됐습니다. 네. 두더지가 땅에 뚫고 딱 나오는 것처럼 합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서 때려잡아야죠. 그럼 때려잡는 거 많이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이 리스크가 적은 구간이니까 그냥 땅 속에서 있다가 확 나오면 잡아야 되는 거죠. 두더지를. 네. 때려서 죽이지 말고. 그래서 네. 사야 되는 그런 좋은 구간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오늘 수급으로 보면 수급이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야 주식은 올라가죠. 동의성, 남이 누군가 사주면, 이렇게 외국이 누군가 사준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남들도 이해를 하면 사겠죠. 오늘 보세요. 외국인이 163만이 샀고, 기관이 400만이 샀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기관 레포트에 보면, 애널리스트 레포트는 사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 별로 없다. 그 다음에 그래요?
진짜 모르겠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한국전력에 대해서요? 예. 근데 오늘 샀어요. 나쁘니 모멘텀 목표가를 하향하고. 근데 물론 이 기관들이 400만 산 건 그 기간에 산 기관들이 수요조사 이제 상장할 때 수요조사하면 한 2,000개 정도 기관 들어와요. 여기저기 없는데 네. 기관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관도 저들이 팔려고 그랬는데 꼭 많이 이렇게 사네. 이거는 한 명일 때 그럴 거고 많아요. 그 기관들 중에 똑똑한 사람, 안 똑똑한 사람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는 것은 최근 들어서 그저께 월요일에 210만 주, 어제 30원, 오늘 400만 다 샀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살까? 원자력 모멘텀에서 큰 수혜는 받지 않은 모멘텀이 시작됐다는 것은 상승 동력이 시작됐다는 거죠. 초기잖아요. 그죠? 리스크가 적어요. 얼마 전 3만 원 갔다가 작년 10일부터 조금씩 빠져가지고 24,000 계속 놀다 이제 26,000원인데 리스크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좋아질만 남았는데 그거 사놓고 내년까지 들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내년까지 안 들고 가도 일단 뭐 네. 3만 원 돌파하면 그냥 이익 난 상태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글로벌 경쟁사 대비의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한국전력은 현재 시가총액이 이렇게 보면 2021년 기준으로 보면 PER이라든지 PBR은 자산 가치는 아주 좋아요. 우리가 0.2배 지금 0.25배인데 자산 가치로 BPS 주당 순자산 가치는 10만 5천 원이에요. 10만 5천 지금 2만 6천이니까 2.5배밖에 0.25배밖에 안 나죠. 오늘 망하면 내가 삼국전력 내가 샀는데 바로 망했어요. 청산해버려요. 그러면 4배가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 청산 가치로 아주 저평가돼 있다는 것, 글로벌로 제일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우리는 통제를 워낙 요금을 통제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익이 뭐 원래 적자나 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그죠. 그런데 내년에 보겠습니다. 내년에 PER이 올해는 안 좋은데 내년에는 12.6배로 글로벌 대비해서 괜찮은 규제. 그러면 내년까지 들고 되면 좋아지니까 당연히 주가는 많이 올라가겠다는 거죠.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또 세 네. 번째 차트 하나 더 볼까요? PBR 네. 자산 가치로 보면 우리가 이제 주로 전문가들이나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에 왜 PER도 있고 PBR도 있는데 어떤 PER로 몇 배 이러다가 왜 갑자기 다들 어떤 PBR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일반 기업은 PBR은 요즘 시대에 별로 필요 없습니다. 자산 가치. 왜냐하면 돈을 빌려서 어디 투자할 때가 돈이 남아 도니까. 근데 PER 수익 가치 훨씬 더 중요한 일반 제조업체는. 근데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은 화재나 금융기관 PBR 자산 가치 아주 중요해요. 돈놀이 장사를 하니까 돈 장사하니까 자산이 많아야 되는 것이고요. 일반 기업들은 그러지 말고 이익을 잘 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건 한국전력은 이익을 잘 내야 되는데 원래 영업 순이익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2분기부터 적자. 그래서 자산 가치로 보면 저평가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꼭 2016년도에 13년, 14년, 15년, 16년도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PBR하고 주가 이렇게 주가 올라가면 자산 가치도 이렇게 올라가자는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0.26배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0.5배까지만 가더라도 따블이고요. 0.4배만 가더라도 거의 뭐 7, 80원 나오니까 그래서 38,000원, 4만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적정 주가까지는 그래서 저는 38,000원까지는 38,000원. 목표가라 이렇게 보고 그까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동방박사의 길에서는 한국전력에 대한 길 제시해 드렸습니다. 한국전력 가지고 계신 분들 있는 것 같아요. 투게더님께서도 온갖 서름을 다 딛고 이제야 올라옵니다. 내일도 우리 한국전력 또 달리자 라면서 응원해 주셨고 마이님께서도 한전이 가자 해 주셨거든요. 차트를 보니까 한국전력이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잘 없는 종목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 한미 정상회담 원전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모멘텀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전망과 함께 또 이제 내년부터 실적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또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한국전력 계속해서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이 조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 조정 끝내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에 대한 희망의 불씨가 켜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자, 이번에는 빠르게 가는 길로 전달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한 26,0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잖아요.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38,000원, 4만 원까지 목표가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방박사의 길에서 그 길의 끝에서 큰 수익 꼭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